첫 번째 달려보죠. 무릎 꿇고 싹싹입니다. 자, 새벽에 벌어진 치열한 추격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두컴컴한 새벽, 검은 옷 남성 누군가에게 저렇게 쫓깁니다. 자, 지구 끝이라도 가겠다는 듯 맹렬히 추격합니다. 자, 필사적으로 도망치지만 바로 그때 곧 멈추고 추격자는 이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죠. 자, 그때 피추격자 갑자기 슈퍼울이 되더니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사차라도 땡긴 걸까요? 아니요, 음주운전 적발됐던 겁니다. 자존심이 있고 뭐고 다 접었건만 용감한 시민은 저렇게 경찰에 넘기고 이만 총총총. 저 영상을 보니까 음성 지원이 됩니다. 형님, 사장님, 딱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주 그냥 네, 저게 지난달 21일 전남 장흥군에서 있었던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장흥 IC에서부터 새벽인데 한 차량이 상향등도 켜지 않고 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본 시민이 이렇게 신호를 줬는데요. 상향등 켜지 않았고 오히려 중앙선을 침범해가면서 비틀비틀 주행을 시작을 합니다. 이거 본 시민이 이거 음주운전이다 딱 의심을 하고 이 차량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고속도로 빠져나와서 보건소 주차장에 차를 놓고 도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음주운전자를 시민이 쫓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음주운전자 급기야는 무릎을 꿇으면서 한 번만 봐달라, 잘못했다. 애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 왔고요. 음주운전 혐의 다 인정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40대 남성 운전자였습니다. 전남 무안부터 장흥까지 55km를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고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난 2001년을 시작으로 해서 이미 음주운전 처벌 횟수가 6번을 넘어선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7년에는 면허가 취소된 적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면허를 재취득했던 걸로 확인이 됐고요.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이 남성 검찰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이어가죠. 직원인지 도둑인지 점점점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따르릉 문 닫은 가게 앞에 도착한 자전거입니다. 자, 진즉에 퇴근한 저 직원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른 뒤에 음료 박스를 들고 옵니다. 자, 그러더니 저걸 갖다가 차량 옆에다 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가게 문을 잠글 텐데요. 잠시만요. 일단 놓고 가게 문을 잠급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잠그고 있어요. 몇 분 뒤 멀리서 다가오는 인근 가게 직원들, 일행인가 보죠. 타, 가자. 자, 그렇게 하는데요. 앞서 그 직원, 음료 박스 들고 나왔던 직원도 저렇게 옆자리에 잠시 탑니다. 자, 그리고 저 차는 잠시 후 주차장을 저렇게 빠져나가는데요. 이게 뭐 어쩌라고? 자, 지금 보신 거 말이죠. 바로 음료 도둑질이었습니다. 세상에, 가게 직원이 대놓고 박스째로 음료를 도둑질했다는 건데 사장님은 완전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겨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부산의 한 음식점인데요. 우연한 기회에 이 사장님이 이 사람한테 어떤 얘기를 듣게 됩니다. 가게에서 음식점에 쓰는 포장 용기를 딴 데 가서 이렇게 훔쳐가지고 다른 가게에 팔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CCTV를 좀 조회를 해보니까 저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 거예요. 가게가 끝났는데 새롭게 들어가가지고 저 종업원이 음료 박스를 가져오는 모습도 있었고요. 사장님 퇴근하기를 아마 기다렸겠죠. 그러면서 이제 인근 가게 직원하고 카풀하는데 그 직원들은 몰랐어요. 절도한 것도 모르고. 같이 공범은 타고, 아니군요. 예, 공범은 아니고요. 타고 갔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2015년부터 이 남성 근무를 했었는데 특히 2020년도에 많은 절도 행각을 벌였던 걸로 보입니다. 담배도 가져가고요. 또 그리고 가족들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은 다음에 계산대의 내역은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총 한 300만 원가량 절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음식점에 나타나가지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중간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아줬는데 또다시 이렇게 이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사장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야, 봐줬는데, 도둑질한 거 사장님이 봐줬는데 또 뒤통수를 쳤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 2020년에 절도 사건으로 이제 해고가 되고 난 뒤에 밝혀지지 않은 게 다른 그 가게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도 또 절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와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라고 해서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질이 좋지가 않아요. 예. 용서를 해줬는데 이 사장님 뒤통수를 다시 한번 찬 건데 그래서 사실 이 제보를 한 이분 같은 경우는 금전적인 걸 떠나가지고 인간적으로 정말 어떤 배신 이는
믿음과 신뢰가 이제 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각심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 제보를 하기로 이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어떤 마지막 기회를 갖다 자기 스스로 발로 찬 것이고요. 이 손버릇 나쁜 것은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디 가더라도 이건 다시 또 이런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다들 300만 원은 받는다. 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좌석 버스에 흰옷 할머니 탑승합니다. 아이고, 저 뒷자리에 앉아야지 하고 바로 저렇게 뒤로 가는데 바로 그때 버스가 천천히 출발하던데 안쪽으로 가던 할머니 착석하려다가 어마어마 애구머니나 그대로 꽈당합니다. 자, 넘어지고 마셨어요. 자,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저 할머니가 아니, 저기 기사 양반 300만 원으로 해결 봅시다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버스가 지금 천천히 이동하는 중에 이 할머니가 넘어졌고요. 사실 좀 다쳤어요. 외과에 방문하니까 타박상, 철가상으로 물리치료 약처방을 받았다고 하는데 일주일 정도 처방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2주다. 내가 2주에 지금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버스 기사한테 300만 원 합의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가 이상하죠. 처음에는 입원도 하지 않았고 별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다가 왜 300만 원이냐 얘기를 하니까 입원 안 했으면 모르지만 입원하면 300만 원 나올 거니까 좀 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일단 만약에 그 정도 상해가 있거나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버스 기사 가실도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좀 뒤로 가긴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착석한 후에 좀 이동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착석하기 전에 또 이동했었고 속도는 빠르진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 때문에 가실이 있다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다치지 않는데 그만큼 또 요구했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300만 원 아마 본인이 들은 얘기일 거예요. 다치면 300이야. 이렇게 얘기 듣고 할머니가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할머니 말은 그래요. 막 속이 어지럽고 막 구토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진단을 통해서 그게 확정이 돼야지만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위자료 측면이거든요. 그 부분이 좀 될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아무 데서나 노상방뇨입니다. 자, 역시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건데 요즘 오후에 이 대로변에서 소변 보는 게 혹시 유행인가요? 어제에 이어서 또 전해드립니다. 만나보시죠. 자, 직진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 라이더입니다. 그런데 저 앞에 어떤 남성이 애매하게 도로와 인도 사이에 있어요. 뭔가 시선이 아래쪽을 향해 있어. 자, 글쎄요. 잘 안 보여요. 자, 신호 바뀌고 점점 가까이 가는데 바닥에 흥건한 물웅덩이. 자, 이게 말이죠.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얼굴 공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칭 인권 선진국 대한민국은 그럴 수 없단 말이죠. 네, 지난 20일 오후 4시 대낮이었습니다. 대전 서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한 남성인데요. 이걸 오토바이 운전자가 발견해서 이렇게 제보 주셨습니다. 저 인근에는 사람들도 꽤 있었고요. 그중에는 학생들 또 여성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거 경범죄 처벌법상 1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자, 그렇군요. 자, 다음 또 이어가보죠. 예, 바람 빠진 풍선이 덮쳤다. 자, 이거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 우리 갓난 아기 키우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꼭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죠. 만나보시죠. 자, 어두운 방에서 혼자 누워있는 아기입니다. 자, 발 쪽에 풍선이 있죠? 다리를 움직이니까 이 풍선이 스멀스멀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아하, 조금. 자, 한참 뒤에 바람 빠진 풍선이 아기를 덮어버렸어요. 답답한 듯 몸을 뒤척이는 아기. 자, 그런데 이걸 뒤늦게 본 엄마가 서둘러 와가지고 풍선을 치웠습니다. 우리 아기 괜찮아? 아이고야. 이게 소장님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 싶은데요. 이 아이가 지금 6주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분리 수면을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렸을 때 수면을 그냥 혼자 시키는 독립적 수면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리 수면을 시키는데 아이가 혹시 밤에 중간에 깨서 혼자 무섭거나 그럴까봐 이 흑백 초점 풍선이라고 이렇게 원래는 흑백 초점 책
같은 건데 검은색하고 흰색하고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시각이 발달을 하고 초점이 모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도움이 좀 되라고 풍선을 놨는데 이렇게 바람이 빠져서 아이를 덮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다행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엄마가 금방 발견을 해서 이렇게 아이를 구했는데 나처럼 정말 이런 거 몰라갖고 아이가 큰일 날 뻔하는 엄마들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남편은 굉장한 밉상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전해주셨어요. 네, 이 본인은 돈도 제대로 벌지 않으면서 가족들 지출은 사사건건 삐딱하게 평가하는 밉상 남편 때문에 이혼까지 하고 싶다라는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는 결혼한 지 25년 차 부부, 그중에서 아내인데요. 이 남편은 아내가 필요한 물건 하나라도 사면 너 이거 얼마 주고 샀냐? 바가지 썼다. 또 사냐? 너는 매번 속는다. 남들이 너 이용하는 거다. 라면서 면박을 주고 들들 볶는다고 합니다. 또 딸한테도 더 큰 일에도 마찬가지여서 이 딸이 대학 갈 무렵에도 돈 들어가니까 대학 가지 말라. 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함께 산 25년 동안 이 남편이 일한 기간은 다 합쳐도 5년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한 아이고야. 직장에서 3달 이상 다녀본 적도 없고요. 코로나 이후부터는 아예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직장도 없고 돈을 벌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반면에 아내는 직장도 다녔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도 일 좀 하라고 하면요. 남편은 나 이제 나이 들어서 일 못하겠다. 요즘 사고도 많은데 나 죽으라는 말이냐 라면서 도리어 따진다고 합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 또 이런 남편 혼자 살다가 좀 잘못될까 봐 무서워서 쉽게 이혼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천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9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야, 박지훈, 이 돼지 같은 인간아, 마누라가 벌어다 주는 걸로 먹고 사니까 좋냐? 내가 너한테 무슨 억만금을 원했니? 최소한 사내구실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능력이 없으면 심보라도 고아야지. 어쩜 그렇게 미운 소리만 해야 되는지 아주 그냥 저놈의 조동아리를 그냥 아유, 내 청춘을 돌려줘. 내 저런 인간이랑 결혼한 내가 미친년이지. 그냥 이혼하자. 이혼해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제가 원했던 거예요. 바로 박 변호사님.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 다음 남편이에요. 여보야, 상이야. 우리 같이 한 입을 덮고 잔 게 25년이야. 이제 와서 갑자기 너 왜 이러니? 그래, 나 무능력한 거 인정. 근데 그게 어제 오늘 일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도 지금 그 나이에 이혼하는 거 무섭지? 그지? 에이구, 미운 정도 정이라고. 나 호래비 때문에 죽을까 봐 걱정이 나고. 거봐,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암만 못난 서방이라도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나아. X? 약간 소심한 X. 자, 좋습니다. 소장님. 네. 사실 저도 상담사로 뭐 이혼해라 이런 얘기를 정말 쉽게 하지 않고 지금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한 거기는 한데요. 이 남편은 제가 봤을 때 무능력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무능력은 정말 일을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거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을 때 무능력인데 이 남편은 게으르고 또 책임감이 없는 남편 같아요. 25년 중에서 5년만 일하고 지금도 사고 날까 봐 일하러 갈 수가 없다 그러고 앵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럼 말이라도 예쁘게 해야 되는데 말도 밉게 하니까 이거는 노력을 하지 않는 남편이다. 그래서 저는 동그라미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은 이혼을 해라.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꼭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 아내 인생이 더 소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결정해야 돼요? 네. 해야죠. 자, 교수님. 25년 동안이면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견뎌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남편을 한마디로 이제 워딩을 하면 말이 많은 배짱이. 예, 자기는 열심히 안 하면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말이죠. 이 부부가 살면서 무슨 물건을 사면 여기서 제가 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게 야, 이거 얼마 줬냐? 너 바가지 썼네? 너 이걸 또 사냐? 너는 맨날 쏙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사실은 물건을 구매하는 그 물건 구매에 대한 어떤 즐거움도 있지만
그 구매를 하고 난 이후에 같이 사는 사람으로부터 격려를 받는 것도 상당한 기쁨이거든요. 참 잘 샀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그 개념 설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갖다 들으면서 물건 같은 거 어디 사놓으면 직접 보여주지 않고 어디 숨겨놓고 막 이렇게 해서 이 그 자신의 어떤 그 자존감이 상당히 많은 그 나쁜 영향을 받았을 거로 보는데, 저도 우리 그 소장님하고 똑같이 이혼을 갖다가 하라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잘 하셔서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기대 수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새 삶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연자께서 말이죠. 이 글을 보내셨다가 본인도 조금 겁이 나셨는지 다루지 말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득을 했죠.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질문은 이제 이혼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질문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혼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법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면,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반 떼서 줘야 됩니다. 25년 살았기 때문에. 매사 부정적으로 잔소리 그렇게 하던 사람이 지금 아마 본인보다는 아내, 제보자 명의로 된 재산이 많을 것 같거든요. 다 받아가요. 부정적으로. 하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25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존재감 같은 게 그런 것들이 좀 없기 때문에 했지 않았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본인도 그 말씀은 하시잖아요. 이렇게 내가 만약 이렇게 좀 이혼하거나 이러면 뭐 이렇게 큰일 날 수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봐라. 그렇지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만해라 잔소리. 니나 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오히려 이혼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이혼하라는 의견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정하영님, 자존감 도둑이라는 같이 사는 거 아닙니다. 부디 말 많은 배짱이 버리시고 홀가분해지세요 하셨고요. 초코커피님, 무능력은 아니고 무개념이죠. 가족들한테 안 미안한가 하셨습니다. 감탄님, 박상희 소장님까지 이혼하라고 할 정도면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